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시장이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주 국내 증시를 되돌아본다 한다면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네.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비교적 급락이 좀 나왔고 그랬죠. 급락 이후 자체는 아무래도 오미크론발 불확실성 확대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날부터 국내 시장이 반등을 했던 부분 자체는 오미크론발 악재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약간 좀 이성적으로 바뀌어가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온 부분 자체가 외국인 중요하죠. 수급으로 연결되면서 국내 시장 자체가 지난주 수목금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오면서 거의 지난 주간 단위로 따지면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올랐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약간 못 미쳐서 0.7%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거래소 좀 더 셌군요. 그래도 체감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주 예. 후반에 갈수록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렇더라고요. 또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하여튼 거의 뭐 수요일도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미국 시장 자체는 부진했지 않습니까? 디커플링 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조금 개인적으로 좀 쉬지 않겠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즘 뭐 지수 전망 자체가 정말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스피 지수가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목요일까지 부진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강한 상승이 연결됐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볼 때 3일 연속 양봉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일 연속 양봉이지 않습니까? 살아나네요. 대체로 흘러내릴 때는 계속 음봉이었는데 그렇죠. 양봉이라는 것 자체는 뭐 전장보다 후장이 강했다는 거니까 다음 날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 자체가 거의 안정권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코스닥 시장도 똑같이 뭐, 3일 연속 양봉으로 좀 끝났으니까 예.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간 단위로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3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현물에서 2조 원 정도,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좀 됐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매수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았는데 네. 현물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좀 못 미쳤거든요. 대신 이제 그렇군요.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투신과 연기금들이 투신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네. 연기금도 매수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이제 국내 증시의 주식의 시장의 탄력은 투신이 제가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투신이 매수 규모 자체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투신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게 아닌가 연기인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했는데 대신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는 매도가 나왔고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약간 좀 매도가 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DBIT라든가 관련 종목들 좀 매수를 좀 하면서 약간 주변주를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해서 상승을. 네.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특히 뭐 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으니까. 많이 샀네요.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화학이라든가 유통주 쪽에 외국인 투자가들과 엇갈린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징이군요. 예. 업종으로 따지면 의류업종이 가장 많이 떴고요. 잘 가더라고요. 다시. FNF. 제가 이제 의류업종을 좀 주목하자고 하고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은행주, 카카오 상승에 따라 가지고 뱅크 상승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통신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서비스 업종이 1.7%.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시장 앞서기다 주목해 보면 자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모든 업종이 골고루 올랐어요. 다행이다. 그 목요일날 급락을 했던 메타버스라든가 네, NFT 관련 종목도 반등을 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목요일날 급락했었는데 에코프로 비임을 중심으로 반등을 하면서 모든 업종이 골고루 1%대 중후반 정도 반등을 좀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지수가 1000포인트 조금 998포인트대죠. 쏠림 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이제 오미크론발 공포에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가 2,980이었거든요. 그 정도. 네네. 거의 다 회복을 한 거고. 그러네요. 코스닥 시장은 1,0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998이니까 코스닥 시장은 약간 못 미쳤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5일 만에 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도 좀 추가적으로 더 그렇죠.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이제 환율이 달러가 약간 좀 강세를 보였던 약간 그렇죠. 소폭 반등을 시도했던 부분 자체가 환율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상승 종목도 특징 종목 몇몇 종목 본다 하더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뭐 NC소프트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5.5% 정도 상승했던 강하네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앞서 이제 의료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부분 자체가 대장주. 뭐 항상 움직였던 뭐 대장주인 네. FNF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점 97만 원대에서 네. 80만 원대까지 좀 하락폭도 있었었지만은 뭐 중국 시장 쪽에 소비 시장이 좀 최근에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예산은 뭐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7.3%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건자재도 좀 주목을 하자는 쪽에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산업과 더불어서 KCC가 많이 빠졌죠. 그랬죠. 많이 빠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대체적인 특징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낙폭과대 소외주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반등이 좀 전개됐거든요. 그런 성격이군요. 예. 뭐 KCC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효성그룹주들이 요즘 계속 잘 갑니다.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효성그룹주들이 잘 가는 거.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도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팬데믹 확산 구간 쪽에서 수혜를 받은 종목을 주목을 하라. 그의 대표적인 종목이 효성그룹이다.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효성화학이라든가 효성첨단소재, 그다음에 효성 TNC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2차전 종목, 양극재 종목들이 다시 먼저 좀 가더라고요.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양극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양극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해질. 그다음 전해질로 갔다가 예. 다시 양극재로 좀 온 게 아닌가 왔다 생각이 좀 갔다. 되는데 봐야 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좀 장 초반에 약세에서 벗어나 다 반등을 했지만은 요즘 강세 특징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고영이라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뭐 밸류 자체는 상당히 높은 주식인데 회사가 이제 수술용 로봇 회사지 않습니까? 네. 로봇 회사가 약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있는 회사인데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ISC 같은 경우 신고가거든요. 네. 비메모리 쪽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지난주까지 일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메모리보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 성장률 관심 쪽은 뭐 GSD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거든요. 말씀해 신고가고, 주셨던 종목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쪽은 조정을 받더라도 갈 거라고 했었던 건데 월덱스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IT 중소형 종목들이 약간 부진한 국면 쪽에서 강세가 전개가 좀 됐다. 아마 이번 주에도 아마 이제 차별화가 전개되는 거니까 이번 주는 그렇죠. 결국은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료기기도 제가 주목을 하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의료기기 관련 종목 오스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 주가들이 비교적 크게 좀 올랐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그랬었죠. 반도체처럼. 진단 키트는 작년도 대비해서 10월달 수출 지표를 보게 되면 40% 감소를 했다고 그랬고 많이 줄었네요. 의료기기 오스테 임플란트 중심으로 한 임플란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20% 30% 정도까지 증가됐으니까 주가 영향을 미쳤네요. 그런 영향이 지난주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NF의 대표적인 종목인 다날이죠. 다날 주가도 뭐 계속 6416이죠. 이 종목 신고가거든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들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영향 받겠죠.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이게 대장주인 다나를 좀 보면서 네. 여타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목요일 급락해서 일부 게임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 시장의 특징을 한번 더 요약해 본다면 양시장 상승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지난주 보게 되면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0.6%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근데 중형주라든가 소형주는 거의 2% 육박을 했거든요. 중소형 중심.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낙폭 같은 반등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한 섹터들 약간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됐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그런 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의류라든가 건자재라든가 소형 섹터들을 주목을 해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개됐다고 할까.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전개됐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전약 후 강의 패턴을 보이게 되면서 장 후반으로, 그러니까 한 주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살아났었고, 그 가운데 조금은 증시 좀 가벼운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밀리게 될지 투자 전략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뭐 지수는 쉬죠. 그렇죠. 다만 이제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할 건데 1%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코스피로 따지면 25포인트, 30포인트 정도. 좀 크게 밀리고 가네요. 예, 밀렸다 이후에 이제 지난주처럼 전략 후강으로 끝난다 그러면 완전하게 국내 시장 자체가 네. 어느 정도 디커플링 자체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완화될 수 그렇게 있는 봐야 그런 흐름으로 되는군요. 전개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네.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는 뭐 오미크론 우려가 지속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또 좋았어요. 요즘 미국의 지표 자체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그렇죠. 잘 안 나오고. ADP 그 전에 나왔던 ADP 고용은 좋게 나왔고, 네. 또 주말에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왔고,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왔지만 실업률은 시장 예상이 4.6에서 떨어졌고. 4.2로 떨어졌고. 예. 예.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는 맵하고. 테이퍼링을 계속적으로 가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든 말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급락을 했습니다. 1.3까지 갔더라고요. 1.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스닥 시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주가 그렇게 가야죠.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일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나스닥 시장의 하락은 일부 테슬라 주가에 개별적인 영향이 크죠. 네. 모델 Y에 대한 결함이라든가, 그런 얼른 머스크의 뭐 주식 매각이라든가, 비트코인 급락도 비트코인 있고요. 가격이라든가 3대 약재가 겹쳤던 그런 또 부분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나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렇다고 다우지수가 상대로 선절했던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선절했다는 자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러면 네. 원자재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불이라든가 않은데. 니켈이라든가 전혀 부각이 없었거든요. 혼조세였어요.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디에 어렵네요. 퍼팅 맞춰? 예. 그래서 야 오늘 시장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러게요. 결국은 이게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지난주에 전개됐던 전략 후각 국면이 전개가 좀 될지 이런 또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반영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국내 증시는 단기적인 낙폭 과대는 일단은 마무리가 좀 됐죠. 제가 짧게는 2,950 내지 2,980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일 때 제가 이격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주가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때 제가 표를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했던 건데 네. 그 이후로 이제 3일 연속 반등이 나왔어요. 21동 평균선까지 올라서 원래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은 이격도 기준으로 95까지 떨어지면 이격도 기준에서 100이 21동 평균선이거든요. 지금 네. 이격도 기준에 해가지고 100.4까지 올라왔습니다. 낙폭 진행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약간 못 미쳤죠. 22동 코스닥 시장은 22동 평균선이 지금 1010포인트 언저리거든요. 이게 더 올라와야 되네요. 예, 근데 코스피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 반등은 일단은 마무리가 좀 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석을. 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하락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의 체력 자체가 최근에 주가 하락 상승 부분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펀더멘탈 기조에 강화된 네. 뭐 반도체 판에 대한 긍정적 보호가 그다음 수출 지표 호전 부분 자체에 따른 애국의 수급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또 부분들은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당분 시장을 전망해 본다 한다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습니다. 오미크론 그 뉴스 당분간 오미크론발 뉴스에 약간 그렇겠죠. 등락이 전개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자체 오미크론 뉴스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덜 매파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악재로 나올 수 있는 크게 부각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매파적인 내일까지 다 나온 상태인데 만약에 오미크론발 영향권 때문에 경제가 조금 부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온다 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 이후에 주가는 불확실성을 좀 완화가 좀 되면서 주가는 그렇겠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방향성은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가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포인트군요. 같은데 그때까지는 네. 지수는 등락 구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등락 구간인데 일단 하방은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등락 구간을 이용한 트레이딩이고 그다음 길게 보신 분들은 여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전반적인 내부적인 본다면 쏠림 현상 자체가 완화가 되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난주 금요일날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본다 하더라면 코스피 업종이 순환매거든요. 이제 다시 순환매, 제한적인 순환매고 순환매보다는 업종 내에 또 차별화 장세,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네. 대형주는 쉽지 않죠 또. 그렇죠, 이때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각되는 종목들 중심의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은 일단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거 반도체를 뺐습니다. 반도체 그러시군요. 뺐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를 넣었어요. 이제 하락 국면에서는 반도체가 제가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대 수익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주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또 돌아서게 되면 반도체가 먼저 돌아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할 수는 없는 쪽이거든요. 이 지수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이 약간의 관심일 것 같은데 기대 수익은 제한적이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다음에 하학업종 중에서 팬데믹 구간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 관련 쪽 환경 봐야 되겠죠. 쪽으로만. 예. 그다음에 지난주 비슷하게 건자재, 그다음에 의료업종, 예. 그다음에 IT 소부장 쪽도 오늘 NFT 관련 종목들이 상대로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IT 소부장이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장비 쪽 이것도 이런데. 차별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테슬라 악재 때문에 빠졌지만은 테슬라 개별 악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 관련 종목들은 별다른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소재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서 의료기기, 치과.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 중심에 관심이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좁혀보죠. 자, 그럼 어떤 쪽으로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팬데믹 자체가 오미크론 때문에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죠. 치명률은 저도 개인적으로 낮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 경기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워낙에 퍼지니까요. 이에 따라서 팬데믹 구간에서 작년도라든가 올해 실적에서 실적 성장을 주도한 종목들이 뭐 주가 자체 싸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좀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이제 옥석가리기다. 팬데믹이 회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회복이 된다, 뭐 진행이 된다 한다 그래서 진단 키트라든가 종목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안 돼, 실적이 검증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지는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가는 국면 쪽에서도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무거나 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예. 좀 되겠죠. 그들 종목 중에서 밸류 자체가 괜찮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몇몇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몇몇 종목. 그런데 대표적으로 의료업종은 팬데믹 구간에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FNF 같은 경우는 2020년 영업이익이 1226억인데 올해 전망치 3899억입니다. 218% 증가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팬데믹과 후반인데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이제 OEM 의료업종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유럽 쪽에서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확산 때 1인 운동의 활성화 좀 되면서 자전거 수요가 급증했거든요. 그런 것도 스카시라는 있어요. 회사 자체가. 그래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경기도 좀 의료업종 같은 게 올해보다 내년도 좋아질 거란 전망이고 네. 제가 이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세실업이라든가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JS 코퍼레이션 같은 거 많이 빠져 같은 있는데 맥락으로. 관련 종목들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건자재 쪽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의 전원주택 수요가 증가되면서 주택업황 자체가 괜찮으니까 사실상, KCC도 대표적인 미국의 팬데믹 확산의 수혜주거든요. 모멘티브라는 실리콘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적이 작년도 영업이익 1,338억인데 4,333억까지 급증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산업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원목, 예. 화학 쪽에서는 효성 TNC 여전히 그 스판덱스 가격은 거의 강세입니다. 다른 네. 비교해서. 금호석유도 작년도 수혜를 받았던 부분인데 다만 금호석유의 MB 나텍스 가격은 지금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만약에 이제 팬데믹 확산에 따라 가지고 고무장갑 수요가 증가되면 예. 가격이 상승 돌아서면 상당히 주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종목에서요. 효성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 작년도 460억인데 올해 2,300억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예, 이거는 이제 에폭시 수지거든요. 전자합황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국도화학 같은 건 에폭시 수지 가격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게 실적이 좋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팬데믹 관에서 네.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골프전도 수혜주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그다음에 바텍이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런 종목들은 의료기기들은 팬데믹이 회복이 좀 되게 된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종목 효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을 봐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효성 그룹지들이 다 괜찮거든요. 요즘 그래요. 효성화학이라든가 효성 TNC라든가 네네. 3대 그룹,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실적 몇몇 좀 점검에 좀 드렸지만은 주력 효성의 자회사들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지주회사니까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의 주력 자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익 전망이 효성 TNC 같은 경우 작년도 2,666억인데 올해 1조 4천억이지 않습니까? 예. 이 PER이 3.0밖에 안 됩니다. 싸네요. 예. 그다음 이제 효성화학도 주가 최근에 단기간에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쪽인데 예. 작년도 600억인데 올해 2,200억 정도.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작년도 342억인데 4,700억이거든요. 1000%가 넘어요. 예, 그래서 효성의 상장 자회사, 어차피 효성이라는 저가는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 부분 자산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관련 종목들 주가 상승이 보니까 효성 TNC가 올해 180% 상승을 했고, 예. 그다음 효성 첨단 소재가 350%,
효성학이 200% 상승했거든요. 자식들이 잘하고 있네요. 근데 효성은 보니까 주주자산 39%밖에 안 올랐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 효성그룹 중에 어떤 걸 사기에 원래 주주에서 사는 게 나지만은 네. 어떤 게 사기 곤란할 때는 그래도 효성이 좀 무난하게 접근하지 해도 되지 그룹사 않습니까? 중엔. 그다음에 효성의 강점은 일단 연말이니까 또 배당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예. 작년도 배당 5,000원 했습니다. 현재 10만 원이니까 배당 수익이 5%거든요. 그러네요. 네. 충분히 안정적인 높아요.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10만 원대 한번 언급해 드렸다가 12만 5천 원 목표 주가 잡아드렸던 종목이거든요. 12만 8,500원까지 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뭐 주가 뭐 저점인 것 같고요. 현재 오늘 주가는 당연히 좀 빠질 겁니다. 아마 예. 10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한 매수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예. 따라가시면 아침부터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 잘 버는 자식들 두고 있는 지주회사 효성 오늘의 탑픽 그룹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